만나고 나면 별 이유도 없이 찝찝한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 만나고 나서 불쾌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너무 많이 공유하는 동료. 정우는 회사에서 그럭저럭 인정받는 직원이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때로는 과도하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가족 사항, 심지어는 재정 상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사적인 정보를 쉽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정우는 새로 온 동료와 함께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며 자신의 이혼 과정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동료는 아직 정우와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내용을 듣고 매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정우의 공유는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는 대화 후에도 불쾌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적절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개인적인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상대방의 반응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개인 정보의 공유는 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만나고 나서 찝찝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보통 만나고 난 후에 찝찝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행동 양식과 심리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들은 매번 대인 관계에서 불편함을 유발하며 여러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이 분석되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부적절한 개인적 경계이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지 않고 너무 깊이 상대방의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또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대화 상대는 이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계가 침해당했다고 느끼며 만남 후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과도한 부정적 말투이다. 일부 사람들은 대화 중 나누는 주제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놓는다. 이러한 태도는 언제나 대화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과도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여 상대방과의 만남이 끝난 후에도 그 부정적인 기운이 남게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비언어적 신호의 부적절함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몸짓, 눈빛, 표정 등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과의 교류에서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불편하거나 위협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며 이는 대화 도중 또는 후에 찝찝함을 남기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과도한 자기중심성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화에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관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상대방에게 주입하며 상대방의 말에는 어떤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며 상대방에게 소외감을 주고 만남 후에도 불쾌한 기억으로 남게 만든다. 가급적 만남을 피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과 태도로 인해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심리학 연구와 사회적 관찰을 통해 이러한 인물들의 특징은 명확히 규명되었으며 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개인의 안정과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과도하게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스트다.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고 믿으며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들은 종종 관계에서 일방적 이득을 추구하며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한다. 두 번째는 감정적 조종을 일삼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조작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이나 감정적 협박은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 자신의 통제 하에 두려고 시도한다. 세 번째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 특히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대한 무감각함을 보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그들의 행동은 종종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과도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형성할 수 없으며 이는 모든 형태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더 큰 사기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이러한 특성을 식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발견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셋째, 개인적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찝찝함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만나고 난 후 찝찝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부적절한 개인적 경계, 비판적인 태도 또는 가식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개인적인 안녕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은 경계 설정이다. 당신의 개인적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는 자신의 개인 공간, 감정, 필요를 존중받기 위해 필수적이다. 만약 누군가가 이 경계를 자꾸 반복하여 넘는다면 당신은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게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두 번째 전략은 명확한 의사소통이다. 찝찝함을 주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당신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도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전략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강화이다. 찝찝함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거나 상대방의 긍정적인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좋다. 이는 관계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더욱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만나고 나서 찝찝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만족스러운 인간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